안녕하세요. 인물포커스의 전성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진 지는 오래됐지만 인구가 줄어든 것은 처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부산 인구는 이제 34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광역시 7개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 인물포커스 오늘은 노인생활과학연구소의 한동희 소장 초대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이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 참 높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거예요? 지금 부산광역시가 19.3%로 나와 있습니다. 19.3%. 네, 네. 그래서 이게 평균이 이제 16%로인데 이제 광역시 중에서는 아까 멘트한 것처럼 부산이 가장 높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농어촌 지역인 전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20%가 넘고 있는데 네. 이제 부산이 이제 19.3%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는 아주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어느 단계부터 우리가 초고령 이제 사회예요? 노인을 이제 전체 인구의 네. 구성 비율을 20%를 넘을 경우에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점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는 네.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부산이 지금 19.3%니까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부산을 준비해야 하는 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은요. 이 고령화 사회, 이제 곧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복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봐서 이제 노인 문제를 대하는 어떤 지자체의 역할이 좀 잘하는 점, 그다음에 또 아쉬운 점 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소장님 보시기는 어때요? 우리가 그 2000년대를 이제 노인 인구가 7%에서 지금 2020년도에 노인 인구가 20%로 이제 넘어가는 이 시점을 본다면은 사회도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노인분들도 복지를 실제로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으시죠?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를 했기 네. 때문에 그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네. 지금 그 스마트폰을 배울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이라는 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량을 키워내어야 하는데 그런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좀 부족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에는 노인 복지로만 이제 관점을 보았지만 이 노인들의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함께 노인 문제를 같이 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종합적인 어떤 관점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소장님, 예산 집행에 대한 걸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노인 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할 전문층한테 그만큼 많은 부담이 간다는 얘기일 수 있고요. 네네.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뭐 무한정 쓸 수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올해 2021년도에 그 예산, 부산시 예산을 보면은 한 40.8%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네.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 노인과 청소년을 합해서 14% 정도의 예산을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노인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노인분들의 어떤 인구가 늘어나고 또 사회 전체가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면은 거기에 대한 정책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변모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제 노인 복지 또는 노인 복지와 청소년을 같이 엮어서 예산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제 좀 그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실제로 이제 국고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만이 지금 그 8대 그 7대 강력시 중에서 가장 예산이
그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을 그냥 복지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을 키울 수 있고 또 하나의 그 전략적으로 새로운 어떤 그 이런 스마트 에이징이라든지 또는 어떤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그 산업화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책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과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부산이 곧 초고령 사회로 뭐 작년까지 19.3%였다면 네, 네. 올해나 내년 정도에 20%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부산은 이제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과거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실제로 그 노인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적었지만 지금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자꾸 높아진다면 이 노인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 그다음에 환경적인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한번 그 우리 그 복지 대상인 노인분들의 집에 쌀이 재어 있다면 한번 그 다시 이 정책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인들의 욕구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 정책도 사실은 변화되어 줘야 된다는 것을 조금 그 유념해 주시고 네. 실제로 이제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그 건강한 노인들이 한 85%가 아주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너무 있다는 겁니다. 그 네. 노인들을 하나의 사회적인 자본으로 키워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 지역 사회의 아픈 노인들을 돌볼 수 있고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취약함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량 강화 쪽을 많이 다뤄야 하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그 어떤 그 부서에서도 한 부서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다시금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노인 문제는 부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다음에도 또 기회 만들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